김준희고요. 두 아이의 엄마고, 또깨육아 1탄 내 아이에게 꿀잠 선물하기 프로젝트, 2탄 또깨육아 올인원 먹놀잠부터 훈육까지 이렇게 두 권을 현재 집필을 했고요. 또깨육아는 똑똑하고 게으르게 약자의 또깨인데요. 게으름은 생산성 있는 게으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육아를 특히나 처음 하다 보면은 아무리 선천적으로 게으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자기 아이에 대해서는 부지런하게 오히려 개입하지 말아야 할 때 개입이 되거나, 굉장히 힘든 육아, 말하자면 굉장히 자기 자신의 몸을 헌신하면서 육아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저 제가 먼저 가본 선배 엄마의 입장에서 여러 전문가분들의 서적을 국내외를 다 읽고서 우리가 실제 실전에서 접목이 가능한 수준으로 어머님들께 이해를 시켜드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되더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다시 책에서도 한번 소개를 드리고 유튜브 채널에서도 클립으로서도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깨육아 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정말 저도 첫째 때 아기가 잘 때 계속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시계 소리, 그 초침 소리 째깍째깍이 그 시한폭탄 터지듯이 계속 이게 신경이 가더라고요. 한 명의 아기를 낳고 엄마가 된 게 그 아이를 내가 다 책임져야 되고 계속 신경이 자던 뭐 하던 계속 가니까 팽팽한 고무줄처럼 정말 끊임없이 아이를 신경 쓰고 있죠, 우리가. 정말 내가 쉬는 게 아닌 되게 우픈 현상이 항상 있죠. 또깨육아는 어떤 꼭 아이를 혼자서 울려 재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근데 또깨육아 안에서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육아 철학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철학에 빗대어서 일단 내 아이를 관찰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 아이를 관찰하고, 그 관찰이 제대로 되었다면 이제 아이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제 서로 행복한 그런 육아를 맛볼 수 있는 거죠. 또깨 육아에서 제일 강점이 하루 패턴을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깨 키 항목 가이드라인이라고 있는데요. 그 키 항목 가이드라인이 되게 많은 항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제대로 패턴을 분석하시면은 아이 하루 일과를 일단은 보시는데 굉장히 수월하고, 그로 인해서 아이 울음도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잠령관은 아이가 잠들기 그 직전에, 푹 잠들기 전 그때에 이제 컨디션이 되는 거거든요. 아이가 어떤 상태로 있었는지 푹 잠들 때, 그때 내가 젖을 물리고 있었으면 젖 물리기가 잠령관으로 쓰인 거고요. 안아주고 있었으면 안아주는 게 잠령관으로 쓰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알아볼 수 있냐 없냐, 이게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수면교육이 별게 아니라 잠령관을 내가 뭘로 썼는지를 좀 내가 캐치를 하고, 내가 원하는 잠령관이 무엇인지를 내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요게 되면 사실은 누구나 수면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령관을 선택하실 때 보셔야 될 기준점은, 이 잠령관을 내가 행할 때 내가 마음이 행복한가? 편안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이거는 본인의 가치관이나 가정 환경, 라이프 스타일 이런 거랑 다 관련이 있겠죠. 그런데 또 중요한 거 두 번째는, 아이가 그 잠령관을 썼을 때 깨지 않고 푹 자는가? 이 질문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잠은 사실 모든 서적에도 나와 있지만 학습하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자전거 타는 거 배우듯이 우리가 사실 어떻게 알려줬냐가 정말 전부거든요, 진짜로. 한 번 익힌 아이는 왜 다시 오랫동안 자전거를 안 타더라도 탈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업어서 약간 그 잠들락 말락한 상태, 그거를 제가 술 취한 선원 상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내려놔도 그냥 쉽게 잠이 들어요. 그러니까 같은 방법으로 안아서 재우건 업어서 재우건, 그 약간 둘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처음에 눕히기가 돼 있다면 그게 또 천지 차이더라고요. 약간 껌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울음의 원인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울음을 우리가 이제 처음에 아기를 키울 때는 되게 기상벨이 울린 것 같은 응급 상황으로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울음을 대화 수단으로 일단 인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애기는 아 배고파요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처음 할 때는 막 소머지기가 돼서 막 달려가게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그냥 그런 것 정도는 그냥 약간 혼잣말 하는 걸 엿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여유로운 반응이 좀 처음에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울음을 정상적인 울음, 비정상적인 울음으로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비정상적인 울음은 막바로 이제 반응을 해줘야 되는 울음인 거죠. 하지만 이제 정상적인 울음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총 우는 양을 다 더하면 정말 적게 우는 아이는 힘이 없는 아이는 좀 적게 울 수도 있대요. 이제 1시간 우는 아이도 있고 보통은 3시간을 운대요. 정말 많이 우는 아이는 하루에 다 토탈 합하면 4시간을 운대요. 그냥 대화의 수단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여유로운 마음을 일단 탑재하시고서 왜 울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울까를 생각해보면 아기가 하루 사이클 중에 어디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해보시면 파악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 울음이 여러분들이 맞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잠깐 놔둬보는 것이지 그때 울음을 내가 그냥 잠깐 허용해보는 것이지 울린다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게 마인드 컨트롤에 더 좋을 것 같아요. 훈육은 이제 토끼육아에서 왜, 무, 세 가지를 생각해 보자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잠이랑 다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이거는 예를 하나만 가져와 보자면 예를 들어 제가 막 노트북 작업을 하고 있는데 딸이 와가지고 갑자기 막 등짝을 확 때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는 화가 나겠죠. 아프니까. 그때 이제 막바로 반응을 하면 당장 그 행동을 뭐 스탑해 막 이런 행동이 이제 나오거나 너 왜 그랬어 막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세 가지를 먼저 떠올리고 반응하자는 거예요. 또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아이가 뭐 만 4돌 정도 됐으면 그런 반응을 하는 게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다고 해요. 충동이나 이런 게 아직 뇌가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거고 근데 대신에 그때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계속 알려줘야 되는 거죠. 훈육은 반복 학습이 계속 반복이래요. 반복적으로 알려주는 건데 한 번 알려줬다고 해서 또 그 행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꾸준히 알려주는 거예요. 왜를 생각해보는 게 중요한 게 아기가 있어서 한 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생각하게 되거든요. 뭐 엄마를 진짜 미워해서 엄마를 약 올리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다 자기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얘가 나를 이렇게 갑자기 때렸을까 생각해보면 안 놀아준다고 자기는 이제 엄마랑 놀고 싶은데 계속 일을 하고 있으니까 왜 그러냐 이제 화가 나가지고 때린 거가 되겠죠. 그럼 이제 무엇을 가르쳐 줄 것인가에 무엇을이에요. 나는 그럼 내가 지금 얘한테 인생의 교훈으로 뭘 가르쳐 주고 싶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 즉각적인 반응은 너 왜 그랬어? 뭐 이런 거는 뭘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요. 단지 그냥 그 액션에 대한 그냥 즉각적인 단기적인 반응을 한 것뿐인데 이 질문을 떠올려 보면 뭘 가르쳐 주고 싶냐면 내가 그렇게 실망감을 느끼고 화가 났을 때 때리면은 안 되고 그때 좀 참고 좀 차분하게 그거를 좀 내가 표출을 좀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를 가르쳐 주고 싶은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상황에서 뭘 가르쳐 주고 싶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생 교훈을 뭘 가르쳐 줄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 그렇다면 어떻게 가르쳐 줘야 잘 받아들일까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는 결과적으로 처음에 그 마음을 읽어주고 공감대나 유대감을 형성한 뒤에 차분해지면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 논리인데 이때 유용한 방법이 노라고 이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기보다는 조건부 예스가 되게 파워풀하다고 해요. 예를 들어 놀이터에서 막 더 놀래요 그럴 때 지금 가야 돼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더 놀고 싶지라고 한번 읽어준 다음에 내일 또 오자 뭐 이런 식의 조건부 예스 있죠. 이렇게 해주면 조금 더 아기가 잘 받아들이고 나도 납득을 해서 좀 엄마 말, 아빠 말을 좀 더 잘 따른다고 해요. 그래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임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